올해 이제 연말이니까 간단하게 올해 경제 이슈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A to Z까지. A는 단연. AI. 그렇죠. AI. A는 주식 시장을 AI. 이끌었던 AI. 엄청난. 제가 이번 올해 사실 미국 증시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파월이 뭐 금리를 어떻게 했다, 뭐 긴축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이 미국 증시를 들어올린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AI하고 GLP-1.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어떤 이런 거야. AI는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인간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얘는 일을 대신해 줘. 그럼 나는 그다음부터 뭐 하면 되냐? 먹고 즐기고 놀면 되는데 먹고 즐기고 노는데 살찌면 이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 살찌는 걸 해결했어.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열심히 다 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올해 일어난 혁신이 그러니까 인류가 일도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게 그 두 가지의 혁신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가가 그러니까 다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혁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 주가라는 건 현재의 가치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돈이 안 돼도 앞으로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진짜 중요하다. AI도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 확실히 그렇다는 건 이번에 올해 AI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혹시 뭐 A부터 G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키워드 있으세요? 우리 아까 G. G는 해결됐고. G는 해결됐고. H는 다 아실 것 같아. H? 하마스. 하마스. 한 달 전인가 유엔 대표부 무슨 간담회가 있었는데 외교부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국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교 이슈에, 국제 정세 이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팬데믹 때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맞아요. 전 세계 주식이나 주가가 이 외교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에 흔들린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식에 너무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하마스도 한번 근데 사실 어제 제가 그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뭐 맨하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 브라이트 파크 앞에 정말 팔레스타인이랑 한쪽 길은 팔레스타인이고 한쪽 길은 이스라엘이에요.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뭐 프리 팔레스타인 뭐 계속 외치면서 있고 막 이스라엘 쪽은 막 bring them bac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질 풀어줘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정말 경찰들이 다 막고 있고 양쪽에 정말 그 길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진짜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구나 싶더라고요. 뉴욕에서 문제지. 뉴욕에서. 워낙 그런 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맞아, 뉴욕밖에 없어. 그쵸. 사실은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나 문제지. 다른 데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 이웃에 누구는 이제 저희 동네는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집주인은 유태인인데 가드너는 팔레스타인 이런 집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디에다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문자. 갑자기 막 이렇게 봤더니 막 스탑 제노사이드. 항공화장으로 보면 막 볼 땐 몰랐는데. 아니 여기 보통 흑인들 여기다 이렇게 깍다 쓰잖아.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러니까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진짜 뉴욕에서는 테네시 가면 그런 거 뭐 못 보지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렇죠. 나는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이 주시들의 힘, 이 단합, 뭐 하버드대 총장 못 그러니까 유펜 총장 끌어내렸는데 하버드대 총장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그 플래저리즘으로 갔잖아요. 이슈를 이 여자 뭐 약점이 없나? 그 하버드대 이사회에서 그냥 계속 유임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찾아내서 결국 표절 문제를 긁고 나와서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유태인들 힘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미국의 정치는 돈으로 움직여요. 대부분의 이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들은 뭐 사람들이 땅이 넓고 이렇게 만나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TV 광고나 어떤 광고들을 통해서 다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 광고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모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돈을 모으는데
유태인들이 정말 많은 어떤 유태인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따로 있죠. 뭐 뉴욕이라든지 뭐 네. LA라든지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일부에 모여 있지만 그런 데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힘이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주이시에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해. 그러면 그 지역구에 어떤 새로운 정치 신인한테 엄청나게 돈을 몰아주는 거야. 그러면 걔가 이겨버려.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앤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 돈을 우선 기부를 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문화가 아니고 서로 뭉치는 문화도 아니고. 근데 이 주이시들은 그걸 모여서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조직적으로 어떤 돈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서도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어요, 별로.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T도 하나 재밌는 제시가 있었어요. T. 미국의 소비를 활성화시킨 주인공. 트레저리.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왜냐면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지만 그 FOMC 기자 간담회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와. 그리고 그 미국의 소비 기사를 볼 때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오잖아요. 비욘세랑 나오잖아요. 얘네는 정말 어떻게 그게 소비를 일으키지?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순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가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오는 콘서트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거기 뭐 인터넷 이런데 유튜브에도 떠 있거든요. 하이라이트 이런 거. 근데 그 쇼의 규모가 그냥 압도적.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쇼 사실은. 그러니까 이라스 투어가 나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3시간 반인가 4시간을 한대요. 그냥 뭐 그냥 단순히 뭐 한두 시간 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그 무대 장치나 이런 게 뭐 트럭이 몇 대더라? 100대인가? 뭐 100대인가 트럭이 다니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장치를 다 해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아닌 사람이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노는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거지. 그냥 단순히 갑자기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의 그 선수가 서로 트래비스 켈시 사귀어가지고 지금 완전 난리더라고요. 대단해.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NFL 팬 되고 서로 그냥.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냐하면 NFL 경기 가서 막 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NFL의 가장 큰 약점이 NFL이 미국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그 NFL의 약점이 뭐냐면 20대, 30대 여자가 팬이 없다는 거야. 다 남자고 혹은 남자인데도 좀 이제 나이 든 여자, 약간 남성화된. 그래? 왜 없지? 아니 잘생기거나 왜냐면 오늘 또 삐야 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잘생기거나 이게 왜냐면 보호해드려야 돼 우리. 아니 이건 사실이야. 맞아.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야구도 20, 30대 여성이 들어오면서 커졌으니까. 갑자기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니까 그쪽 애들 다 따라왔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NFL 지금 뭐 X 그 트위터 계정이니 막 NFL에서 광고 보면 막 테일러 스위프트 도배를 했어요. 그 팬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기를 바라면서 완전 도배를 했고 산업이야 산업. 그리고 그 트래비스 켈시는 원래 스타고 굉장히 잘하는데 사실 그 잘생겼어. NFL을 보면 그 리시버 하는 애들 중에 대부분이 흑인인데 백인이 거의 없거든요. 잡는 걸 너무너무 잘하네. 그래서 며칠 전에 NFL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치다운을 해서 던져서 잡을 만한 애 같은 애가 누구냐? 1등이 트래비스 켈시가 나왔어. 걔는 와이드 리시버도 아닌데 걔는 무조건 잡아. 어떻게 하면 잡더라고. 정말 희한하게 잡고 결정적 순간에 잡고. 굉장히 약간 웃긴 캐릭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웃겨요. 약간 그게 형이랑 동생이 둘이 같이 NFL 팀에 있고 작년에 슈퍼볼이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여기 캔자스시티 칩스가 붙었는데 칩스에 그 트래비스 켈시가 있고 캔자스시티 이글스에 형이 있어. 형이 있어. 그래서 둘이서 형제끼리 붙은 것도 또 작년에 난리였고 그러면서 더 스타가 됐고 그 형이랑 동생을 키운 엄마가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다가 엄마도 지금 그게 서울대 아들 형제 둘 다 보낸 이런 엄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 얘기가 자기가 이제 너무 어렸을 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괴로웠냐 했더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하루 종일 요리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다 먹어 제껴. 왜냐면 얘들이 다 키가 2m야. 2m에 120kg, 140kg. 아작을 형은 내는구나. 140kg고 얘는 110kg고 120kg가 이래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는 요리만 밥만 했다. 잠깐. 그런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요즘 그 처음에 테일러 스위프터랑 그 사람이랑 사귈 때 계속 그 장면만 올라오는 게 엄청 이슈였던 거야. 걔네가 어디서 만났고 데이트하는 게 계속 올라와. 서로 뭐 얼마나 사랑하게 됐고 이런 게.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아이유랑 전지현이랑 뭐 이런 무슨 저 우리나라 최고 그러니까 박지성이랑 결혼한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박지성 결혼했으니까 손흥민이랑 그치 누구래요? 손흥민이랑 최근 제일 잘 나가던 결혼 안 한 권은비랑 결혼. 아이유. 그래. 권은비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선배가 그래? 권은비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은비가 누구야? 그 그냥 한국에 가수 아니, 있어. 가끔 아이돌. 이렇게 나오던데. 되게 하여튼 조심스럽다. 뭘 말해도 뭔가 안 맞아. 나도 뭘 말해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 2m인데 키가? 트래비스 켈시가 196cm에 113kg네. 113kg. 근데 이 정도면 2m가 넘는데 왜냐면 2m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테일러 적은 거 아니에요? 스위프트 엄청 키가 커가지고. 그럼 180 정도. 맞아요. 근데 뛰어가는데 막 남자한테 쏙 안 돼. 얼마나 그런 느낌 안 돼. 그런 느낌? 삐. 근데 얘는 113kg인데 배가 하나도 없잖아. 다 근육이네, 다 근육. 온몸이 근육. 엄청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지. 지금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게? A, B, B, 비트코인. 근데 이것도 조금 지나갔어. 관심이 좀 오래 덜- 지나갔어. W를 사실 웨이트 로스 드럭스 비만 치료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얘기가 나와 버렸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FOMC죠. FOMC. FOMC. 파월. 이렇게 넘어가나? 주제가. FOMC 파워 이런 거. 어. P. P. 파월. P가 없으면 파월로 하고 J가 없으면 제롬 파월로.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똑똑하다. 네.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면 R은 레이트 컷이고 맞아. T는 컷이고 그렇죠. 뭐가 없는 따라서. I 인플레이션, 아까 D 그렇지.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그치. 아까 T 했잖아. 트레저. 아이 그쵸. 정해졌네. T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다 됐네. 해결 진짜 많이 된다. 괜찮죠. 아니 그러면 파월 얘기로 하면 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지난 FOMC 회의는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전에 그 페드 의장이 이렇게 솔직한 화법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 아니 원래 그 파월은 솔직한 사람이야. 밀당을 솔직해. 잘 못하는 기본적으로는 못하는 스타일. 말을 많이 하고 변호사라서 이게 파월 사람들이 이제 파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파월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FMC를 보면 그린스펀 나는 이제 그린스펀부터 이제 옛날에 좀 봤는데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시장이 나를 알지 못하게 지금 일본은행 같이 시장이 나를 알지 못하게 이상한 말들을 써서 시장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자회견 당연히 안 했고 기자회견은 없었어. 그냥 성명서 하나가 딱 나와. 그럼 성명서를 보고 무슨 단어를 몇 개를 썼고 이런 단어는 옛날에 어떤 상황에서 6개월 전에 쓰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이런 정도의 유추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버냉키 때 이런 데 들어오면서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회견도 2번에 한 번 했어요. FMC마다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기자회견도 빨리 끝냈어. 얼마 하지도 않았어. 그러던 걸 파월 들어서 모든 FMC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 기자회견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질문을 다 받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페드 위원장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FMC 회의를 했어. 성명서 하나 띵 나와. 아주 짧게. 근데 지금 일본은행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 쟤네들이 뭘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뭐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나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나가잖아요. 똑같았어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했고 지금 파월은 유태인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 출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그 배심원들을 놓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걸 평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는 파월이 무슨 말 실수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 아닙니다. 삐 아까 그 지금. 기억이 근데 하여튼 없어. 저는 파월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근데 뭐 파월은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매파적. 그때 한번 작년 잭슨홀이 매파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왜 그랬냐? 8분으로 딱 끊고 질문도 안 받았잖아. 왜? 그렇게 하면 또 친절해질까? 딱 친절해질까봐 자기 그냥 정말 그때는 딱 읽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아갖고 많이 내렸는데 파월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고 친절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의 결과는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나는 그 말에 그게 아니라 못 듣던 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듀얼 맨데이트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런 건 못 듣. 그동안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근데 갑자기 듀얼 맨데이트가 중요하대. 그러면 고용. 거기에 하나는 고용이잖아. 그것도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2.2%가 안 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것도 굉장히 처음이고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두 번째 질문을 CNBC 그 스티브 리스만 아저씨가 질문해서 그때 그 금리 인하 네네 막 그렇습니다. 시원한 분. 그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를 아마 두 번째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제일 이슈였던 워딩이었는데 그런 건 보통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 기자들이 파고두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맨 앞에 딱 그 얘기를 꺼내서 나는 그 시점도 약간 좀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선배 말씀대로 워낙 이제 그 성향 자체도 그런 사람인데 그거랑 그다음에 두 분이서 왜 방송할 때 애니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그 끝나고 모든 외신들도 다 애니에 대한 분석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니 애니를 발견은 했는데 솔직히 딱 까봤는데 애니가 있어서 이건 순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빠지거나 유지되거나의 어떤 그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거기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이제 그런 전망들은 어떤 없었고 그래서 들어가 있어 빠졌어 이것만 체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애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럼 긴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금리를 되게 당황스럽고 근데 딱 그때 선배가 이거는 좀 파월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파월의 해석을 좀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딱 첫 질문이 애니가 뭐냐. 그래서 다행이다. 좋은 코멘트였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고 빠져나갔지? 아니 저도 해석을 애니가 뭐든지가 될 수도 있지 뭘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인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석하기 너무 어줍지 않고. 맞아. 근데 애니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우리 옛날에 배울 때도 부정문에 들어가잖아. 그 어떠한 그러니까, 것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졌다. 뭐라는 의미로 나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하여튼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덜 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우리 모 금융권 사람을 우리 봤을 때 그분이 이전에도 예고가 돼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라는 단어가 자체가 PAK라는 피크라는 단어를 이전에 연준 인사가 썼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선배는 그런 걸 감을 잡으셨어요? 그 전에도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단 말은 수도 없이 했어요. 사실 6월, 7월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어. 정점에. 비둘기파들은 7월, 6월에도 찾아보면 피크에 거의 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사실 별건 아니었던 것 같고 가장 결정적인 게 11월 29일에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이었어요. 그 월러는 매파인데 근데 사실 매파 중에서도 맨날 매파고 그런 사람들은 좀 영향력이 없어요. 저 사람 말할 게 뻔하거든. 슈퍼 비둘기도 좀 뻔해. 그런데 월러 이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몇 달간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아도 라는 말이 빠진 거죠. 그게. 거기서 시장이 흥분해서 그날 완전히 올랐고 나도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이 정도 바뀔 거면 분명히 뭐가 있겠다. 이게 그냥 이 FMC를 우리가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지역은행 총재들은 약간은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고, 그러니까 19명의 페드 위원들이 있고 그중에 7명이, 그러니까 12명이 지역은행 총재고 7명이 이제 가버너, 그러니까 페드의 이사들이죠. 페드에 맨날 상근에서 사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이고, 그다음에 월러, 뭐 마이클 바,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7명이 있는 거고, 이 7명이 사실은 이걸 주도를 해요. 왜? 19명 중에 12명이 FOMC를 갔는데 7명 그대로 다 와요. 5명, 그러니까 지역은행 중에 12명 중에 5명만 참여를 하는 식이고, 그 중에서 1명은 뉴욕 여는 총재로 정해져 있고 4사람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아웃사이더야. 가끔씩 이 보통은 그러니까 1년 2년 반 만에 2년 좀 덜 되는 기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한 번씩 와서 1년씩 FOMC 참여하는 거고, 뭐 뉴욕 여는 총재는 당근지고 여기서 이제 시장 조작을 다 하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이 사람은 넘버 2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8명이 다 하는 거고, 이 8명 중에 말은 대충 맞아요. 이 8명. 사실 여기는 막 진짜 슈퍼 비둘기고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편차가 큰데, 이쪽에서는 편차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대부분 파월이나 윌리엄스가 조금 약간은 중도에서 비둘기파적이었고 나머지들은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왔는데, 그날 월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2월 1일인가 뭐 파월이 한번 나왔는데, 월러가 말을 잘못 했으면 반박을 했을 거야, 파월장은. 그걸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으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봐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반박을 했을 텐데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 폭등을 했고, 그리고 FOMC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줄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 내부에 이미 여기서 알았던 것 같아요. 올해,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물가가 대충 계산이 됐고, 지금 오늘 나온 11월 PC 물가가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시소점까지 따지면 1.87 나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6개월만 따지면 지난 6개월간은 인플레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목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미 알면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그 내부의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옐런이 항상 좀 정부 인사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방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FOMC 직전에 옐런의 발언이 좀 더 유난히 세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 얘기한 거지. 옛날 비서한테 뭐 들었나요? 파월이랑 맨날 만나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뭐 그냥 웃긴 얘기를 하자면은 그중에 친구가 뭐 재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한 명 친구는 상무부에 있고 한 명은 노동부에 있고 하니까 CPI도 보고 PC도 보고 할 수도 있지. 오늘 월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뭐 다 맞췄거든. 왜 맞췄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CPI 나오고 PPI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요거 나오면 거의 90% 이상 맞춘대요. 이 PC 물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이제 PC, CPI 이런 걸 보면서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왜냐면은 작년인가 한번 간담회에서 기자가, 뭐 아는 분들은 이전에 다 알았겠지. 근데 PCE와 CPI가 약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PC가 좀 느리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차이가 나니까 기자가 FOMC 간담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에 파월 의장한테 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봐야 하냐, 약간씩 다르다. 이 질문을 하니까 파월이 CPI를 더 선호한다. PC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게, CPI를 그때 사실은 우리의 원래 벤치마크는 PC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새 같이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다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고 CPI도 보고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월가에서 CPI를 엄청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공식적으로 CPI 물가. 원래 2000년에 페드가 선언을 했어. 우리가 보는 물가는 PC 물가라고. 근원 PC 물가가 거기 점도표에 나오면 거기 근원 PC 물가 나오잖아. 그것만 보거든 걔네들. 왜냐하면 에너지하고 식료품에는 내가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향을 못 줘요. 이거는 생산 서플라이하고 디맨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생산 날씨 식료품 같은 거, 그리고 기름값에 어떻게 영향을 못 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수요 그쪽을 보니까 PC 물가를 보는 거고 PC 물가가 좀 더 정교하고 배스킷 교체가 CPI는 2년에 한 번, PC 물가는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잘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해서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교하고 잘하는 거를 당연히 지네 벤치마크로 삼아서 2000년에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했어. 그게 우리의 벤치마크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게 2.0%를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PC 물가를 봤는데 이번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 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먼저 나오는 계산이 쉬운 CPI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매달 초에.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뭘 봐야 되냐고 파월한테 물었더니 파월이 다 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CPI만 보고 PC 물가가 나온 날은 요새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왜냐면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요새는 다 CPI만 봐. 그래서 1월 초에 나오는 CPI가 훨씬 중요하고 오늘 물가는 그러니까 뭐 시장 반응이 그냥 그럭저럭 예상이 맞으니까 대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인 거고 지금은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CPI가 빠르게 확 나오니까 CPI에 사람들이 막 물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파월이 다시 한번 PC를 강조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거니까 PC를 얘기를 했지만 그때 우리는 핵심이 PC야 그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뒤에 단서를 근데 지금같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본다. 왜냐면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뭐 물가에는 근원 뭐가 있고 주거비를 뺀 게 있고 뭐 자기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있고 그 주거비가 있고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 이런 걸 나눠서 본다고 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월가는 거의 뭐 CPI에 압도적으로 거의 90% CPI 보고 10%만 지금 PC 물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의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봤지만 그때 파월이 딱 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아마 반응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나온 기자는 제가 2017년에 여기 와서부터 FOMC 계속 봤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앉아있어요. 다 뉴욕타임즈에 무슨 말릭, 뭐 CNBC 스티브 리스만, 월셔널 닉 키멜하우스, 뭐 블룸버그 마이클 맥키, 뭐 맨날 똑같은 사람 있어. 그 사람은 거기 한 20년 마이클 맥키 같은 사람은 20, 30년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FOMC를 본 거는 이제 미국 와서인데 닉 티멜하우스 기자 생각보다 되게 젊어 보여. 괜찮은데? 그다음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남편을 더 좋아해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 아니 근데 기자가 별명이 패드의 대변인이면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그러지 말래요. 비판을 안 하고 막 패드 대변해 주는 건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시장에 앞서서 분위기를 좀 뭔가 잘 전달해주고 잘 읽고 약간 맞아. 하여튼 그 정도로 패드에서 어떤 관련 기사에서 주목을 받는 건 대단한 거 같아. 좀 전 부럽더라고요. 맞아. 네, 기자가 사실은 인용이 되는 거는 뭐 김현석 선배 정도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괜찮았다. 요새 인사평가철 아니야? 지났어. 지났어? 늦었네. 아니 보니까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막 출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 사람 워딩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막 그 생중계 하는 중에 그 X에다가 자기 트윗도 막 올려가지고 또 닉 티멜하우스가? 그렇죠. FOMC 전에도 자기가 전망한 그 자료 본 뭐 아이비들 데이터 미리 맞아. 다 올려주고. 나도 그 사람 SNS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기사를 엄청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또 다 얻었지? 또 오늘 PC도 자기가 미리 어젠가 어제 전에 다 올려놓고 다 올리고. 부지런해. 진짜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해. 그러게. 더 얘기하지 말자. 우리한테 좋지 않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방송에서 외신에서 뭐 또 월가에서도 그렇고 2022년에는 올해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봤었잖아. 22년에는? 2023년이 안 좋을 거라고 봤었잖아. 근데 올해 너무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내년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완전히 틀려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불확실하다. 약간 자신 없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섣부르게 또 지금 예측을 또 해가지고 틀릴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 게 지금 뭐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한국에서 이렇게 증권부에서 맨날 연말말에 하는 게 이제 내년 대전망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막 하면
설문조사하고. 네, 설문조사하면 항상 저 2016년 상고하죠. 막 이때부터 이제 상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이제는 미국이 빠지고 뭐 신흥국이 갈 때가 왔고 항상 틀려왔었죠. 계속 미국이 계속 좋았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은 다 5천 이상으로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연착륙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연말 나오는 전망을 예전에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뭐 이렇게 유명한 금융사들이 수십 명의 어떤 이코노미스트와 스트래티지스트 해가지고 났으니까 열심히 봐야지 하고 봤는데 맞는 게 없어서 결론은 요새는 얘 그냥 월간 전망이랑 똑같은 거다. 이름만 내년 전망이지 사실은 그리고 자꾸 바꿔요. 그치. 벌써부터 골드만삭스도 벌써 바꿨어. 골드만삭스 11월 중순에 그 S&P 500 지수 내년 전망 4,700으로 났다가 4,700 넘으니까 5,100으로 바꿨잖아. 빨리 바로 바꿔야 돼. 올해 내년 전망인데 벌써 올해 수정이 들어가. 빨리 바꿀수록 더 많이 맞춰. 빨리 바꿔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따라가요. 시장을 따라가지.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계속 따라가고 결국은 내가 스트래티지스트라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바보 되고 직업을 잃어. 그래서 갖고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스트래티지스트들이 그거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맞추고 탐방을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녀요. 고객들한테 설명을 다녀요. 고객들이 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러고 시작하고 나 저기 안 가. 뭐 이렇게 하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 그 사람들 마케팅이 자기 일이거든요. 이렇게 전망을 놓고 자기의 논리를 제시하는 거야. 나는 이래서 이렇게 본다. 라고 했는데 고객들이 야 벌써 5천인데 너 지금 4,600 한다고? 그 말이 돼? 이렇게 나오면 그 회사의 주문이 떨어져. 자기 마케팅인데. 그럼 그 사람 얼마 못 가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직업의 그 존재 이유는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 근거를 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는 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맞추는 것보다 그때 어떤 기업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계속 생산해 주는 거라고 보면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논리들을 봐야 되는 거지. 누가 맞춰서 와 5,100 이게 아니고 그러면 점쟁이죠. 점쟁이가 아니라 그 논리를 잘 보고 그 논리가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월가 오늘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서베이를 봤더니 여전히 한 47%, 48%는 내년에 경착륙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제 경착륙이 마일드하다. 이거죠. 이제 다들 이제 막 굉장히 하드랜딩이 꽝 이게 아니라 살짝 뭐 0.5% 마이너스 성장 2기분기 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 보면 사실 이거하고 소프트 랜딩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지난 3분기에 5.2% 성장했는지 4.9% 성장했는지 3.8% 성장했는지 문제는 없어. 그냥 플러스 성장을 많이 한 거야. 다 뜨거웠어 경제가. 그런 것만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들 뭐 0.5나 마이너스 0.5나 사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드 리세션이면 없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내년 금리는 워낙 3월이라고 보세요? 생각을. 보시나요? 그렇게 섣불리 결정 못할 것 같아. 그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3월에 하려고. 왜 갑자기 바뀌었냐 하면 6개월 뒤에 보통은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페드 의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1년 뒤에 하려고 바꾼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되게 빨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보면 골드만삭스의 그 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걔네들이 그러니까 주식 쪽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이코노미스트 야네치우스 이쪽은 상당히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걔네들이 원래는 뭐 4분기 한다고 갑자기 FOMC 딱 하자마자 이걸 바꿨잖아. 그 시장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파월이 왜 바뀌었냐, 왜 3월에 할 거냐라는 논리 중에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 스케줄.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하반기에 대선이 있고 내년 7, 8월이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고 막 그렇죠. 후보 확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금리 내린다 꽝꽝하면 공화당에서 하면, 어쭈 이거 봐라. 이거 거의 뭐 바이든 노골적인 밀어주기야. 맞아.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내년을 전체로 보면 분명히 한 3번 정도
내려야 된다고 진짜 알고 있잖아. 3번 내리는 거를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리자. 3월, 뭐 5월, 6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고 그 정치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내리자라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딱 생각이 정확하게 3월, 5월, 6월 그 다음에는 3분기, 4분기, 분기 한 병. 엄청 설득당하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 파월이 결국은 이렇게 하려는 게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파월은 공식적으로 리퍼블리칸이지만 이 트럼프와는 악연이 있어요. 트럼프 막 뭐라고 했었죠, 트럼프가. 뭐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해고한다고 나 해고할 권한이 있어. 뭐 이러면서 맨날 트위트 올려서 뭐 하면 그때 김정은이랑 뭐 워싱턴에 있는 어떤 새끼가 싫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뭐 하여튼 2명이 세계에서 제일 적인 애놈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파월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한 명이 DC에 있다고. 그렇지 DC에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해고하겠다고 막 이러고 난리를 맨날 그러고 있으면 파월 얼마나 그때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트럼프가 다시 온다? 꿈만 골드만삭스가 엊그제 다른 보고서죠. 다른 보고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선에 미치는 영향. 그 당해의 물가는 별로 상관이 없대. 대통령 선거랑 물가는 상관이 없고 대통령 선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없으면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언제를 말하는 거냐. 2분기를 기준으로.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를 기준으로 만약 그때 경기 침체 상태면 현직 대통령이 거의 떨어졌대. 내년 2분기에 경기 침체가 없으면 그러면 괜찮대. 근데 지금 보면 연착륙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까 마일드 리세션 2분기, 3분기 보고 있잖아. 그렇죠. 2분기 진짜 너무 그럼 빨리 3월부터 낮춰서 이걸 구제를 해야지. 그래서 살짝 경기를 좀 올려놔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안 오고서 막으면 트럼프는 안 되고 바이든이 파월의 큰 그림. 그게 아닌가라는 파월의 큰 그림이었나? 그 2분기에 경기 침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면 3월부터 내리지 않을까. 제가 마무리로 재미삼아 마무리. S&P 올해 마무리 종가 맞추기라도 해볼까요? 좋아. 종가 맞추기. 나 이런 거 되게 약한데. 뭐 올해 말이니까 이제 다음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29일 일주일 뒤에 종가 맞추기. 기준이 몇이죠? 참고로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4,764입니다. 자, PD들도 해야지. 같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찍어 빨리. 저는 4,800.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종가 빼기 지금 현재 기준 빼기에서 오차가 제일 근데 너무 세게 썼나? 4,800. 작은 사람이 뭐 있어? 제일 큰 사람이 밥 사는 거지. 제일 큰 사람이 밥의 50%. 그 다음 적은 사람이 30%.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 그래서 끝에 세 사람이 밥 사고 앞에 세 사람은 밥 먹고. 좋아요. 4,800? 저 4,800. 논리가 뭐야? 우리가 중요하다니까 논리를 들어보면 아니 오늘 나온 지표나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너무 그냥 완벽한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은 계속 튼튼하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고용이 이렇게 튼튼하면 야 이거 뭐 금리 떨어뜨리는데 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고용까지 탄탄해 너무 좋고 뭐 고용도 그러니까 고용이 튼튼한 것도 좋고 물가가 내려온 것도 좋고 뭐 그냥 연말의 분위기가 이 다음 주에는 지표 발표도 아무것도 없더만요. 계속 괜찮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찍어 딱 정확히. 그러니까 4,770.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 안에서 막 그 사이에 뭔가 되게 반가운 소식이 나오기 쉽지 않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렵네요. 어차피 틀려. 진짜 맞추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틀려. 그럼 저는 이렇게 좋게들 보시니까 조금만 낮춰서 4,700 한 50 정도. 4,750. 50. 네. 저도 시장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악재랄 게 거의 없는 상태고 연준 위원들한테도 이제 거의 효력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계속 이제 포모성 베팅도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너무 좋아서 불안한 것도 좀 있는 맞아, 그런 게 맞아. 있어서 약간 그 정도 조정 한번 받고 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치, 좀 조정의 듭니다. 가능성이 있지. 선배는요? 우리 PD들도 해야지. PD들 하고. 마이크 빌려줄까? 우리 나수연 PD입니다. 밤을 샜어? 밤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 먹을 주에 때? 야근을. 난 밤샜는데 이 정도다. 내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부터 더 좋은데. 일로 와요. 저는 4777 행운의 숫자 7이 3개. 귀여워도 되는 거야? 이상한 PD님. 이상한 PD 오늘 왜 모자 썼어요? 귀여운 컨셉 오늘. 귀여운 오늘 컨셉. 크리스마스 컨셉 곰돌이 저 맞춰서 머리를 그 안 동물의 감아가지고. 숲에 나온 캐릭터 같아. 귀여워. 저는 4,740 떨어진다. 다시 오케이.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케이. 선배는요? 저는 4,790. 음. 왜냐하면 아까 나수 씨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1월까지 경제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 평온한 장세가 유지가 될 텐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산타랠리 기간의 평균 상승률이 1%예요. 7거래일 동안.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4,800 넘을 수도 있는데 4,800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건드리고 좀 내려온 상태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아주 촘촘하네요. 4,800. 굉장히 제일 높네. 타이트한. 내지 않겠다. 아, 나는 꼭 이러고 다 나면 막 적었지. 바꾸고 싶어져. 아니 저는 누가 저 이름에 초반에 하도 안 좋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냥 호크라고 매파 같은 소리만 자꾸 한다고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댓글에. 댓글에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아, 초반에 한참 초반에? 분이 안 좋아. 지금 11월이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김종혹. 그래서 네, 맞아요. 김종국. 김종하 어. 하긴의 학이 하긴의. 아니고 프레임이 아니라 김종혹. 9월 10월 내내 다 매파적인 얘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아 왠지 그런 얘기만 하시는 분 같다. 근데 그런 게 성향이 나오기는 한 것 같아. 좀 신중한 이런 게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 방송이나 기사에 그런 톤이 나오기는 한 것 같아, 확실히.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아 여기로. 네. 해피 해피 할러데이스.